매일 밤 9시 찾아오는 테크 콘텐츠 테크 카페 웨비나의 김준배 한세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 기자 우리 자동차를 맡고 있는 안효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효문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날마다 9시에 여러분의 테크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사기 논란이 있는 사기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화제의 중심이 서 있는 곳입니다. 바로 니콜라. 그렇죠? 니콜라 요즘에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큰 관심사인데요. 거기가 지금 희대의 사기극 논란이 있습니다. 한때 제2의 테슬라라는 명성과 함께 주가가 폭등했다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오늘 세 명이 같이 하니까요. 긴장이 좀 되네요. 예, 좀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니콜라는 어떤 회사인지 우리 한세희 기자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한세희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니콜라는 이제 수소 트럭 또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요새 미국의 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4년 트레버 밀튼이라는 사람이 아리조나주에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수소 트럭뿐만 아니라 뭐 연료전지 기술이라든지 뭐 수소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술, 또 수소 충전소까지 수소 에너지 생태계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겠다 이런 야망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예. 그래서 뭐 2014년 설립 후에 꾸준히 활동하다 이제 지난 6월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시장이죠. 예, 스펙 방식으로 상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테슬라 열풍 또 미국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돈이 몰리기도 하고 또 그때 테슬라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회사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수소차 하면 사실 현대차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2014년도에 수소 트럭 스타트업을 세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안효문 기자 그러면은 현대차가 수소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혹시 언제인지 아나요? 이제 수소차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뭐 90년대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제품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은 90년대부터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조금은 다르지만 수소를 연료로 가지고서 어떤 굴러가는 이동수단을 만들자라는 논의는 90년대부터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BMW에서도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수소차가 나온 것은 사실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니콜라의 등장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요? 현재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수소 연료 전지차를 최초로 상용화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는 회사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마침 또 그 신차가 나왔습니다만 그 준중형급 SUV 투싼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이 차를 가지고서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만든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양산형 수소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현대차가 그 롤을 한 거예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적어도 수소 연료전지차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현대차가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인 테슬라 상용 기준으로? 물론 테슬라가 최초의 상용은 아니지만 그렇죠. 약간 현대차는 아직 검증은 안 된 거죠? 수소차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보다도 더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니까 더 아직 시장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의 움직임을 보고서 뭐 제2의 테슬라냐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현대차 입장에서 엄청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대수도 뭐 진짜 거의 이제 테슬라가 40만 대, 50만 대를 보고 있는데 현대차는 현대기아차 전체 그룹 했을 때 연간 700만 대 이상의 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니까 뭐 사실 덩치 싸움에서는 이제 이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금 니콜라들 차인데 우리 한세희 기자가 이 이미지를 캡처했으니까 간단히 이 이미지들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니콜라에서 만들겠다고 이제 제시한 이제 차량들인데요. 주로 대부분 트럭입니다. 근데 뭐 유의하셔야 될 건 여기 지금 실물이 나와서 제조되거나 팔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개발 중이다. 조만간 뭐 내년 후년 판매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장이 현재 니콜라가 없습니다. 없죠. 예. 부지는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부지도 있고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설비가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설비가 들어간 단계까지는 제가 실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실물을 볼 수 없습니다만. 아니 근데 관심사니까 미국에는 사실 부지가 미국에 있는 부지잖아요. 이제 미국, 아리조나 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애리조나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유럽 지역에서 이를테면은 독일 울르르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위탁 생산을 맡겨서 프로토타입도 지금 뭐 생산을 하고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계획은 밝힌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본 게 이제 아무래도 사기 논란이 이게 사기면 사실 생산까지 들어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뭐 껍데기만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간 뭐 미국에는 워낙 그 뭐죠? 이렇게 몰래 사진 찍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게 올라오지 않을까 뭐 좀 궁금한데 그래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예, 맨 앞에 있는 게 니콜라 1이라고 처음에 개발을 시작했던 수소 트럭이고요. 요거는 2018년도에 이제 움직이는 장면에 대한 홍보 영상도 나왔고 유튜브에 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기 논란의 한 부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니콜라 2가 또 현재 차세대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트럭이고 그 옆에 있는 니콜라 트레라는 모델이 이건 유럽에서 생산하겠다. 트레 이게 불어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을 살려서 장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울름 그쪽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차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좀 의문이 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소, 하단, 좌측 하단이죠.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청소 차량용으로 만 몇천 대를 납품했다 이런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픽업 트럭이 보이는데 납품하기로 했다. 계약을 했다 이거겠죠. 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건은 많이 있나 보네요.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지금 어떤 납품 출처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용 차 이런 차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차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생산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이를테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그런 실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죄송해요. 말 끊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가 이제 베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얼마 전에 그 GM과 협력해서 같이 만들기로 한 그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GM하고 니콜라가 얼마 전에 그 협업하기로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GM의 플랫폼, 생산 플랫폼 위에 니콜라의 차량을 만들고 대신 니콜라의 지분 11%를 GM이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고 이게 며칠 안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었죠. 그때 계기가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현무 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400대 이상 시승을 한 걸로 제가 10년 동안 자동차 기자로 활동을 해가지고 어때요? 이게 물론 트럭은 시승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트럭도 시승을 하는구나. 일종 면허가 있어요? 그 일정 대형 면허가 없어서 공도 주행은 어렵고 이제 어떤 그 상용차 회사들의 어떤 연구 설비라든지 전용 트랙에서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 모델에 대한 느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차들은 이제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양산을 했다라든지 어떤 실제로 제가 운전대를 쥐어볼 수 있는 실물이 있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디자인은 나와 있는 건데 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렇던 이 각 차에 대한 품평을 하긴 좀 이르지만 좀 한 가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뭐 테슬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 전기차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회사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초소형 전기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가의 이런 스포츠카에 준하는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투트랙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 두 차들 모두 대량 생산 설비가 없어도 주문 제작으로 가능한 접근이 쉬운 겁니다. 생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니콜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라인업들을 보면 상당히 다 큰 트럭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들은 사실 제 아무리 능력이 좋은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자금을 많이 투자를 받았어도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차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라고 한다면 이제 GM 얘기가 나옵니다. GM과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니콜라 트레라고 하는 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200호라는 상용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CNH 인더스트리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와 이제 합작해서 만들게 되는 건데 결국 니콜라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어떤 전기차 생태계를 만드는 접근 방식이었다면
니콜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컨셉은 있네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큰 차를 많이 만들어 보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는 너희들이 있으니까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잡고 이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거 괜찮겠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협업 관계도 발표를 하고 여러 가지 좀 거액의 투자도 이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저는 사실 디자인이 되게 뭐랄까 좀 뭐 센세이션? 파격적인 느낌도 나고 뭔가 좀 첫 번째 원투 같은 경우는 좀 경주용 카 느낌 트럭인데도 그래서 사실 이미지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오버했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저렇게 잘 구현될까? 왜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트럭이 되게 각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막 날렵한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이런 트랙터, 뭐 덤프 이런 상당히 큰 차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짐을 실어야 하고 안전 문제도 있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초기의 형태들, 실제로 지금 도로 위에 다니고 있는 차들도 좀 각진 형태가 많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 이런 상용차,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컨셉 카드를 보면은 뭐 다임러나 볼보, MAN, 이베코, 스카니아 같은 회사들도 컨셉카나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는 정말 거의 이제 장사를 앞두고 있는 차들이 이런 식의 좀 유선형의 디자인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차 업계 전반적인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런 디자인이 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으나 뭐 진짜 만들 수 없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판단됩니다. 한세희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뭐 일단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니까요. 저 트럭이 작업을 계속하면서 저렇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너무 깔끔하긴 해. 하긴 뭐 이건 그림만 그리는 뭐 컨셉 디자인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타고 몰고 다니다가 더러워지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 뭐 이게 그런 경우도 있나요? 1, 2, 3까지 공개됐는데 1, 2 제끼고 3로 바로 가는 그런 것도 가능할까?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아는 트럭의 제일 근접한 모델 모형이잖아요. 이게 약간 유럽 독일이라고 했죠. 유럽 쪽에서 만들고 있는. 독일 쪽에서 이걸 주문을 이렇게 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 두 컨셉카 같은 경우는 니콜라가 좀 자체적으로 준비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 니콜라 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코와 협업을 해서 좀 모양을 만들고 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용차 업계의 어떤 노하우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재밌는 내용인데 진짜 궁금하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니콜라 트럭이 가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리 한 기자가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 미국의 힌덴부르크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인가요? 독일? 미국입니다. 미국인가요? 이름은 독일스러운데 독일스러운데 저도 취재하면서 좀 헷갈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포렌식 금융 리포트를 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장부라든지 언론 발표라든지 뭐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과연 이 기업들이 발표하는 자료라든지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거를 검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또 공매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니콜라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9월 11일 저번 주였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기술이 좀 가짜 아닌가, 사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창업자 이력도 좀 수상하다. 과거에 사업하면서 뭐 이런저런 불투명한 부분들도 있고, 뭐 약간 사기 쳤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잠깐만. 트레버 밀튼 혹시 들은 적 있어요? 그 전에 사실 자동차 업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는 동안에는 없죠. 그 일론 머스크는 그 테슬라 나오기 전에 몰랐던 거죠? 테슬라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좀 유명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트레버 밀튼은 아주 생소한 인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참 이력이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사실상 생소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보안 관련한 아마 보안 쪽 회사를 했다가 보안 쪽에서 보안에 걸린 건가요? 실대물가 보안 아까 포렌식이니까 보안 쪽 관련이어가지고 동종 인물로 본 거 아닌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는 사실 자동차랑 큰 상관은 없는 회사고요. 그런데 이 차 회사를 매각할 때 동업자한테 그 지분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각 대금을. 근데 그거를 속이고 조금만 줬다. 뭐 과거에 사실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경영자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창업한 회사가 디하이브리드라고 이 자동차 관련 회사입니다. 거기는 뭐 하는 회사예요? 이제 일반 디젤 트럭을 CNG 연료 차량으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도 사실은 뭐 다른 회사와 계약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금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 1,600만 달러짜리 정도 가치의 계약인데 이거를 뭐 2억 얼마짜리다 해서 그걸 부풀려서 또 딴 회사 가서 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하고 뭐 이런 류의 행태를 했다. 물론 뭐 이제 지금 회사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신뢰성, 경영자의 신뢰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고 이제 사실은 이제 차량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짜가 될 텐데요. 그렇죠. 일단 좀 모든 것이 좀 석연치 않다. CNG 천연가스 사업을 천연가스로 차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수소차를 만든다. CNG로 시작했구나.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이거 타당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니 CNG가 안 맞으면 수소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급박하면서 별 설명이 없고 CNG가 수소를 하다가 수소를 정한 게 아니라 CNG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현대차 기술 좀 그거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현대랑 손잡고 싶다고 계속 공개 구애하던데. 맞아요. 그 얘기 있었죠. 말씀 먼저 하시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니콜라 원 이 시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마치 안에 대시보드 보여주고 막 작동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시연을 했었는데 그 안에 모습까지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작동 가능한 차가 아니고 시동 걸리는 차가 아니고 무대 뒤로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서 그거 눈에 보이는 부분만 켜지게 했다. 작동하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의혹들 그런 의혹들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전선 무대 옆으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그게 전선이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여기 기사 적혀 있는데 언덕에서 굴러가는 거는 그 전선하고 다른 영상인가 보네요. 그건 다른 거.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홍보 영상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시연 행사. 실제 간담회 같은 행사장에서 차량을 공개했을 때 얘기했다. 근데 이제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뭐 대시보드도 보여주고 했는데 사실은 무대 밑으로 전선을 넣어서 그 부분만 작동하게끔 했었다. 그거에 대한 해명은 혹시 뒤쪽에 있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좀 말씀드릴까요? 수소 연료 저렴하게 생산한 기술이 있다. 유럽 협력사 공장에서 트럭을 생산 중이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그 니콜라 주장하는 내용인데 뭐 현지 공장에 뭐 사람들 실사해보면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제대로 뭐 그러니까 포렌식으로 했다는 거는 실제로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거기서 사람들 얘기 나오는 걸 추적했다고 포렌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포렌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전자적인 뭐 과학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사람을 만나거나 그 자료를 아주 깊게 파보거나 해서 그 포렌식인가요?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인버터인데 이것도 뭐 자체 생산한다 그러더니 사실은 다른 회사 걸 썼다. 그리고선 테이프로 가려서 뭐 이렇게 숨기려 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이게 사실 좋게 보면은 펀딩을 빨리 받기 위해서 좀 급조하다가 뭐 부족한 부분을 뭐 이럴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진짜 니콜라하고 현대차에 미러리 있을 뻔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 안 기자가 취재할 때 이런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제 니콜라 쪽에서 현대차와 좀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이를테면은 국내 미디어와의 인터뷰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현대차와 가능하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였는데요. 트레버 밀턴 CEO가 그까진 아니고 그게 좀 헷갈리네요. 직접 조선일보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현대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제 없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오퍼는 받은 것 오퍼 받은 것조차도 그러니까 공식적인 루트로 우리가 어떤 오퍼를 받은 거 없다. 그리고 같이 그거는 숨기 사항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 자체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인정할
만한 그런 인정했을 때 얻는 이득일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까는 숨겨봤자 이득이 없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니콜라에서 공식적인 어떤 협업 요청을 받았다라는 자체를 굳이 현대차에서 코멘트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예. 뭐 현대가 자기네를 이용하려 든다. 그러니까 니콜라가 우리를 이용하려 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 우리 니콜라 사이트에 있는 영상인데 잠깐 볼까요? 소리가 들리는지 저희는 지금 확인은 안 되는 들리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애리조나겠죠? 사막하면 유타인가요? 2018년에 공개한 이제 홍보 영상입니다. 니콜라 원인가? 예. 원 트럭에 대한. 그러면 아까 그 모양새가 그렇게 확 느껴지지 않네요. 느껴지네요. KTX 느낌 나지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에어로다이나믹을 좀 반영을 해서. 아니 아까 디자인 봤을 때는 되게 날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뒤에 좀 이제 화물칸이 컨테이너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 한 번만 더 볼까요? 그지? 아니 아까 제대로 못 봐가지고 뷰가 좋네요. 멈췄네. 예.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속인 거다. 영상이 속임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영상? 좀 전에 거? 좀 전에 이 홍보 영상도 저격을 받았습니다. 그 힌덴부르크한테. 이게 작동하는 것처럼 찍어놨는데 사실은 언덕 위에 그냥 세워놓고 굴린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언덕 위에 언덕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약간의 경사가 있으니까 이제 촬영하면은 마치 이제 평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근데 이런 정도는 사실 뭐 단순한 뭐가 있으면 갈 수 있게 하잖아요. 이런 뭐 전기차 배터리를 넣든가 하면은 이게 어려울까요? 움직이는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만들 수는 있겠죠. 이제 이 영상의 문제점은 마치 이 차를 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로 이 큰 트럭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그게 쉽지 않은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파워를 발휘할 수 있냐. 그렇죠. 근데 사실 평지가 이렇게 달리는 게 한 번에 동력만 있으면 쭉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기는 한데. 언덕배기라면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흘러내린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사실 제주도에도 이렇게 그 있죠? 네. 도깨비 도로가 있죠. 있는데 그렇구나. 이 영상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관심이죠. 오늘도 요즘에도 사실 한국에서 테슬라 영향을 받아서인지 뭐 니콜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가가 아주 그냥 요동을 치고 있는데 한 기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뭐 6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6월 달에 상장을 했고 30몇 달러 정도의 시초가로 형성이 됐다가 거의 뭐 73달러 이렇게까지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증시가 워낙 화랑인데다가 테슬라 영향도 있고 또 친환경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니까 그런 기대를 받아서 한껏 올랐었고 잠시나마 현대차 시총도 넘어서기도 하고. 현대차 시총을 넘어섰죠. 그 후에는 이제 또 계속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몇 년치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폭이 크다는 거는 사실 정말 아마 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선호할 만한 주가 아니죠. 이게 너무 이게 너무 폭이 크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면 한참 이제 그래서 들락날락하다가 9월 초쯤에 한번 팍 뜨는 걸 보실 텐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GM과의 협력권이 발표됐던 그 시점입니다. 아까 배지죠? 배지의 협력이요. 거기서 현금 거래가 이제 투자가 직접 이루어지진 않았다면서요? 투자가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GM이 제조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래서 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니콜라의 지분 11%를 GM이 가져오는 걸로. 미래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GM으로서는 뭐 어떻게 심각한 자금 투자가 들어간 거는 전혀 아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11일쯤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빠지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나온 그 시점입니다. 아, 11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니 11일 전부터 빠졌네요. 힌덴부르크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이 좀 내부적으로 공유는 될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GM 발표한 게 10일이고 10일. 근데 10일 이후에도 주가가 빠진 거네요? 예, 좀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주가 오른 시점을 노려서, 그러니까 GM의 효과가 남아 있을 때 그걸 딱 터트려서 그래서 터트려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워낙도 이제 들락날락한 주식인데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지금 사실 니콜라가 그 반박에 재반박을 하면서 주가가 어제 폭등했다가 11%인가 폭등을 했다가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예, 마이너스 7% 가량 빠졌었는데 지금 이게 실시간이거든요. 지금 개장하기 1시간 전 정도 전인데 프리마켓 시장에서 6.5% 조금 아까 8%까지 갔었는데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대까지 조금 니콜라한테 힘을 받는다고 봐야 되나? 어제 11%가 올라갔었거든요. 예, 반박을 하면서요. 반박이 회사 측에 이제 반박 입장이 나오면서 떨어지던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했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조금 빠지는. 그래서 지금 장 시작 전입니다만 약간 빠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 주가 관련해가지고 현대차의 시총을 추월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 기업이고 해외에서도 인도에서 저는 오래 알았는데 인도에서 2위인가요? 뭐 2위를 했다가 1위를 했다가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인도 시장에 당당히 1위를 하는 인도가 뭐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 12억인가요? 아, 예. 공식적으로는. 네. 그런 나라에서 당당히 1위를 하는 회사를 니콜라가 시총을 역전했을 때 우리 출입 기자는 사실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좀 애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 때도 그랬습니다만 테슬라 주가가 이제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전체에서도 시총 규모 1위를 찍었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토요타나 폭스바겐 같이 연간 1000만 대 이상의 차를 찍어서 생산을 해내는 이 회사보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20만 대, 30만 대, 40만 대 만들어 본 회사가 더 가치가 높다? 이건 사실 전통적인 산업계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좀 수긍하기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동차 업계 아닌 저는 더 어려워요.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이게 지금 자동차도 안 나왔는데 솔직히 전 테슬라도 좀 갸우뚱하는데 니콜라 이거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너무 자존심이 현대차뿐만 아니죠 뭐. 그렇죠. 모든 디젤 차 입장에서 자존심 상할 만한 사안인데 죄송해요 많이 끊네. 제가 말을 많이 끊는다는 지적을 좀 받아가지고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니콜라 해명 우리 한세 기자. 그래서 니콜라 해명을 며칠 있다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뭐 아주 조심스럽게 잘 뭐랄까요? 잘 선택해서 문장과 단어를 잘 선택해서 만든 해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좋은 변호사를 쓴 건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해명 내용 이렇습니다. 일단 해명이 근데 며칠 있다 나온 건가요? 바로 나온 건가요? 바로 나오진 못했죠. 한 3, 4일 정도 있다 나왔고요. 일단 그 앞에 보여드린 그 유튜브 영상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이게 자체 동력으로 간다고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상의 제목 자체가 인모션, 니콜라 인모션. 맞아요. 약간 인모션이었어요. 차를 뭐 브레이크 풀어놓으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인모션은 동작이잖아요. 움직이곤 있었죠. 근데 다만 자체 동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고요. 이게 다른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인가요? 자체 동력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거다. 아니 그럼 말장난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은 자체 동력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니콜라 얘기는 이게 우리가 완전히 이 차를 한 대를 완결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운행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컨셉과 현재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아까 18년이라고 했나요? 2018년 그 만든 영상을 그때는 사실 기술이
그 지금처럼 그러니까 니콜라가 거짓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도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실제로 그런 또 완성된 형태의 그런 대형 수소 연료 전지 상용차를 만들었으리라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을 한 거네요. 사실상 인정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영상을 회사 계정으로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 뭐 1000마일을 달리는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사실은. 니콜라 쪽에서. 예. 그러니까 1000마일을 달리는 게 그럼 동력이 뭔지는 공개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그거는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괄호치고 이런 차를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말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꼭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지만 미래의 수소 동력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1000마일을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한 거는 사실상 좀 변명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버터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자기네들은 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가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어떤 회사 제품을 쓰는지 뭘 쓰는지 이런 거를 다른 경쟁사가 보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린 거고 이거는 뭐 개발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니까 문제 삼을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꼼꼼하게 좀 하지. 네? 괜히 뒤늦게 이렇게 오해를 사게 좀 했대요. 예. 그리고 수소 생산 유통 설비 관련해서는 현재 뭐 일부 시설은 들어와 있고 뭐 일부 시설은 계속 구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 이거는 누구를 그 임원급을 조사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설비를 구축하는 뭐 그냥 장비 업체를 했는지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임원급이라고 하면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차 생산이 될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누구를 조사했는지는 확인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힌덴부르크 쪽에서는 뭐 이제 협력사들, 뭐 보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임직원들이라든지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아 그럼 레벨이 있는 분들이네요. 뭐 사실 근데 익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인지 알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또 니콜라는 당연히 이게 맥락에 어긋나게 쿼트했다, 인용을 맥락에 어긋나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 뭐 실명을 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 이거는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었죠? 아까 그 시연 차량, 시연 트럭 그거는 요것도 사실은 되게 애매하게 해명한 건데요. 그때 뭐 이를테면 자동차가 동작하는 요소가 뭐 5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C도 있었고 이제 핵심이 되는 동력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었어. 그런데 담지 지금 이제 개발 로드맵이 바뀌면서 이제 그 니콜라 1에 대한 개발을 중단하고 딴 프로젝트로 갔기 때문에 더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뭐 우리가 일부러 뭐 그거 껍데기에다가 전선만 꽂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죠.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이고 의심하자면 뭐 사실 또 의심할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콜라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아주 독특한 주장을 펼쳤어요. 이제 니콜라 쪽에서도 아마 그 힌덴부르크 그쪽을 이제 연구를 한 거, 조사를 한 거죠. 아까 그래서 2, 3일 정도 텀을 둬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란 키워드를 꺼내왔는데 이거는 진짜 좀 흥미로운 얘기가 된 거죠, 더. 그렇습니다. 뭐 공매도라는 거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많이 몰라요, 이걸. 간단히 찾아보시면 알아야 돼. 증권 용어죠. 증권가에서 이제 많이 하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식을 미리 사놓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식을 사냐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걸로 생각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식을 빌리는 건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을 빌려요. 맞아요. 그럼 이를테면 100원을 주고 빌려.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이 그러면 예상대로 50원으로 떨어졌다. 이게 떨어지기 전에 먼저 빌려서 팔죠. 10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상대로 주식이 50원이 됐어. 그러면 50원에 다시 사. 그럼 우리는 50원은 남고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 산 주식은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간단한 공매도의 원리인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힌덴부르크 리서치는 이런 리포트도 쓰면서 동시에 공매도를 하는 이런 회사인 거죠. 독특한 회사. 힌덴부르크도 안 기자 혹시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들어본 적은 없는 거죠? 크게 기억에 남진 않습니다. 뭐 딱히 꼭 자동차 업계만 하는 건 아니고 보면 여러 업계에 걸쳐서 약간 먹이가 될 만한 회사들은 골고루 이제 진짜로? 공략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에는 그런 연구소라든가 주식을 하면서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예전에 특허 분야에 특허 괴물 뭐 이런 쪽이 있었는데 뭐 비슷한 건지 하여튼간 좀 독특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기관만 할 수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 좀 제한적인데 미국은 워낙 금융시장이 뭐 워낙 다양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예. 이런 포지션을 노리는 또 그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기자는 어떻게 해명에 대해서 좀 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해명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해명 자료가 이제 14일 새벽 북미 시간으로 14일 새벽에 올라와서 이제 저도 이제 천천히 좀 살펴봤는데요. 14일이면 어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는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뭐 어떤 해명의 특정 부분은 좀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의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의도라는 게? 이를테면 아까 그 영상을 봤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완성차 업계에서도 어떤 차의 컨셉트카를 내놓고 예. 그 차의 어떤 움직이는 영상을 이제 찍는다라고 할 때 그 차의 어떤 이제 공개했던 혹은 목표로 하고 있던 그런 파워트레인의 모든 성능을 갖추고서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니콜라의 어떤 해명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은 되지만 근데 이 영상을 가지고서 니콜라가 했던 마케팅 활동들 그러니까 마치 이 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어떤 특정한 말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정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뭐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봐봐 디자인 예쁘지, 잘 굴러가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일반인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멋있는 차가 멋있게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은 아, 저 차가 수소연료 전지를 가지고서 정상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그 차를 보고서 언덕 위에 올려서 이걸 밀어서 가는데 와 매끄럽게 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약간 도의적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뭐 콘센트를 연결해서 뭐 작동을 시켰다든지 뭐 상표를 갈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히려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 공장이 없는 회사가 어떤 콘센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구성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하고 있는 그 협업 단계에서 특히나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기밀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 니콜라 입장에서는 그런 공급사를 이제 좀 숨겨줘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은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테슬라의 전기차에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뭐 최근에 이제 LG 화학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저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기사 올렸을 때 공장에서 이거는 좀 확실한 거야? 자신 있어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사실 어떤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사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할 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이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 니콜라의 기술력은 사기인가요? 지금 좀 제가 늦게 확인했는데 지금 사실 이거를 저희가 입증하기는 정말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수상한 부분이 수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오해를 산 건지, 근데 아니면은 테슬라처럼 구현이 되는 건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워낙 테슬라의 주식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니콜라 주식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같이 움직이잖아요. 참 우리 한세희 기자가 테슬라 니콜라 혹시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테슬라 니콜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조사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아니 잠깐 아까 주식 말씀하셔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6월 이후에 사들인 외국 주식 중에서 5번째로 많이 산 주식이 바로 니콜라 주식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산 거죠. 그래서 니콜라 주식보다 더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갑자기 니콜라 테슬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에디슨 이야기부터 해야 되나요? 자,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의 테슬라, 또 우리 트레버 밀튼 이 친구의 트레버 밀튼 형님의 니콜라 모두 사실은 같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니콜라 테슬라. 이 사람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이제 전기공학자, 과학자고요. 예.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전기 시스템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에디슨이 전기 그렇죠. 만들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스. 근데 이때 사실 웨스팅하우스 이런 경쟁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고 그때 또 에디슨의 기술과 경쟁을 했던 것이 테슬라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의 기술이 어떤 전기적으로는 더 좀 효율적이고 유리하다. 좀 이런 평가가 있어서 사실 그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제 에디슨은 워낙 유명하고 특히 사업가적 기질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에디슨이 더 오늘날 더 유명해지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싱크를 맞추려고 좀 작업하느라고 좀 부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사기인가요? 이거 질문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그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질문이 들어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답변을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이걸 답변을 드리면 참 좋은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 기자도 한번 좀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우리 그 질문을 던진 분한테 좀 뭐 감사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요.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떤 니콜라의 연구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실사를 한다든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확답적으로 뭐 사기입니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제 테슬라의 상황도 그랬고 이런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니콜라가 현재 이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만 가지고서 이 회사가 100% 성공할 거야. 뭐 이를테면 현대차보다 아까 시총이 높았다고 얘기했는데 뭐 수소차만 가지고 현대차를 넘어서 뭐 큰 자동차에서 할 거야라고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에는 좀 판단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니콜라라는 회사가 그래도 지금 이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완성차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어떤 실체가 드러났을 때 이것이 실제로 진짜 뭐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3 같은 차가 반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완성도가 상당히 있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이제 실체로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2023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 이베코와의 어떤 합작사를 만들어서 생산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 2021년 1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불과 몇 개월 얼마 안 남았네요. 불과 몇 개월 안에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이 이제 주가의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이 투자자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가 반영된 부분일 테고, 그럼 이제 그 기대가 반영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것이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010 몇 년에 생겼지? 2014년. 14년 지금 7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치면서 버티는 게 그래서 이게 사기로 드러나가지고 지금까지 투자금 받아가지고 튄다? 어디로? 그러게요. 예. 또 한 가지 또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뭐 GM이라든지 뭐 CNH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실제로 차를 많이 만들어봤고 오래 만들었던 회사들과 이제 거의 이제 어떤 제휴를 하고 그러니까요. 했던 부분들이 이 회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실사도 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GM 실사 얘기 나왔죠. 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게 LG화학과도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데요. GM이 LG화학과 이제 배터리 합작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 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이 차들도 이제 실제 자동차로 나올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속속 컨셉카 나오고 있고 개발계 발표하고 있고요. 그 이제 GM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배터리 팩을 만들고 수소 연료 전차도 결국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도 보아야 하고 또 이제 자신들이 놓치고 있었던 기술력도 빨리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니콜라와의 손을 잡은 그런 또 배경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상용차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일반 승용차를 이제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많은 더 최신의 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람이 몇몇 이제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짐을 싣고 주행거리도 이제 압도적으로 길기 많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를테면은 사기다
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그 제휴를 맺은 완성차 회사들도 너무 큰 타격이 되겠죠. 아, 근데 전 약간 좀 궁금증이 갑자기 된 게, 네. 아니 왜 니콜라는 굳이 더 힘든 트럭을 먼저 했을까요? 아, 예, 그게 경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트럭 하면은 더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수소전지의 특성이라는 게. 네, 아,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차를 이제 비교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 공간.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소차가 예. 이런 버스나 상용차에 더 유리하고요. 전기차가 어떤 승용 부분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소 연료가 되는 수소를 충전을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충전을 해서 이제 모터를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가 같은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순수 전기차보다는 더 적은 배터리를 넣으면 되는 거죠. 다만 필요한 게 이 수소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쵸. 탱크를 이제 장착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주로 차 하부에 좌석 밑에 들어가는데, 네, 수소차의 트럭 혹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이제 수소 전력 전지차에서 배터리 위치는 이제 하부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요. 내일 오실 수 있게 내일 얘기해 주신 거 어때요? 아니면 지금 얘기 가능해요? 내일 많이 불러주시면 아니면 얘기를 뭐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내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네. 알기로는 그 이제 하부겠죠, 당연히. 이제 하부인데 이제 승용차처럼 이제 트럭 같은 경우 이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쫙 깔기엔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쪽에 후면에 좀 설치한 편이 있고, 오히려 이제 수소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이제 그 수소 탱크를 어디다 놓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돼서 이제 뭐 이를테면 다른 뭐 CNG나 LNG 차처럼 이 탱크를 이제 그 사이드 옆에다 장착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좀 작게 만들어서 여러 곳에 배치를 하는 건지, 이런 건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제 40분 정도를 진행하려고 9시 뉴스가 대개가 40분 정도 하지 않나요? 스포츠 뉴스를 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가 오늘 두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그 니콜라 히데이 사기냐 아니면 제2의 테슬라인데 이거에 단순한 오해냐, 그거에 대해서 한참 논쟁을 잘 벌였고요. 뭐 추가적으로 얘기는 따로 없으면 뭐 나올 만큼. 네, 저도 다 열심히 봤습니다. 진짜 두 분 설명이 정말, 이 영상은 정말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상으로 생각하고, 그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그 화웨이 제재가 15일 발효죠. 네, 미국 시간 15일이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미국 시간이니까. 그렇죠. 이제 좀 조사한 걸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사실은 뭐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제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그 반도체 규제가 이제 15일 정식으로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그동안 계약하고 이제 납품하지 못했던 것들 납품할 수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약간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규제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는 화웨이가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라. 다른 나라 회사더라도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것이 정식으로 이제 발효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굉장한 위기에 몰려 있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몰락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웨이 몰락. 망할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지. 진짜 망하기까지 할까요? 뭐 근데 사실은 반도체가 없으면, 특히 뭐 D램 같은 거는 법령적으로 갈아 끼우는 그런 반도체니까 뭐 예전에 사놨던 거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AP 같은 거는 사실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렇죠. 오늘 산 AP를 가지고 1년 후, 2년 후 제품을 쓸 수 있냐, 이건 문제, 이제 소비자 선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반도체 휴대폰이 발표될 때마다 이 사양에 대해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양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도 AP라든가 메모리를 쓴다. 사실 그 어렵죠. 그림이 가능하죠. 몰락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메인 사업인데 그쪽에서 퇴출되고, 뭐 그 수혜를 이제 누가 받느냐, 뭐 중국 업체냐, 삼성, 삼성이냐 LG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자체 OS도 이제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향, 예,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안 기자 의견 있으면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우리 영향이나 보다 우리 업체의 영향 이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흥멍이라는 OS 부분 사실 자동차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동차용으로도 쓸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이 커넥티드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어떤 자동차를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이제 애플의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이 두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화웨이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해 이 흥멍이라는 OS를 가지고 어떤 커넥티드카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어떤 이제 장성기차라든지 일부 업체들과의 어떤 협업을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를테면은 화웨이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흥멍이라는 OS를 가지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 중국산 자동차들의 어떤 이런 커넥티드카 OS 부분을 더 강화를 하려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흥멍이라는 게 원래는 스마트폰용으로 나온 OS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IoT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을 먼저 타겟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급해지니까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더 빨리 이제 옮겨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뭐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징둥닷컴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에서 이 흥멍을 사용해서 자기네 서비스를 좀 접목을 해보겠다. 뭐 좀 이런 협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밌는데 이것도 역시 근데 반도체 제재하고 연관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화웨이가 진짜 이 발효가 얼마나 갈지 지금 미국 선거 11월 달 선거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변화가 없다면은 정말 타격은 막대하겠네요. 그래서 우리 영향 뭐 사실 저희가 니콜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일단 화웨이가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큰 고객이기도 합니다. 메모리를 많이 사가는데요. 뭐 표에도 있습니다만은 삼성 매출의 약 3% 정도, 또 하이닉스 매출의 한 11% 정도가 이제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손실인데, 근데 뭐 사실 스마트폰 시장이 화웨이만큼 빠지는 만큼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뭐 이 시장이 뭐 비보나 오포 같은 중국 회사가 됐건, 뭐 삼성이나 LG 같은 뭐 우리나라 회사가 됐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회사들은 또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물론 뭐 새로 영업 뚫고 뭐 이제 하려면 좀 고단하시겠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도 공급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패널에 또 반도체 칩들이 붙어서 이제 화면을 조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고요. 또 반대로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잘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네트워크 장비 쪽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빠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중국 회사를 좀 이 서구 세계 주류 산업계에서 좀 몰아내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사실 친서방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혜택을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참 리액션이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중국의 미국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이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진출해 있죠. 그쵸. 뭐 GM부터 해서 뭐 테슬라, 폭스바겐, 뭐 테슬라도 뭐 상하이 공장 큰 규모로 지어 있고, 사실 중국에는 이제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려면 중국 회사와 합작을 하지 않으면은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제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베이징 현대라든지 뭐 둥펑 위에다 기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 중국 내 공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이제 새벽 2시니까 얼마 이후인가요? 4시간 남아있네요. 그래서 지금 알려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원래 이 시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아이폰 새 모델이 나오는 시기이긴 한데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12 차례였죠. 아이폰 12 나올 차례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좀 개발이라든지 또 생산이라든지 좀 늦춰져서 이번 이벤트에는 아마 아이폰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게 확정이 되신 거 아닌가요? 확정이 된 건 뭐 애플 아무것도 확인 안 해주니까. 그러면은 깜짝 쇼는 나올 수 있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원모어싱 하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 낮은 거 아닌가. 오늘 팀 쿡이 나올까요? CEO가? 나오긴 항상 나오죠. 나오죠?
아이폰이 안 나온다고 안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아니 폴드 갤럭시 Z 폴드 2 할 때 노태문 사장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2가 근데 뭐 아이패드하고 워치가 있으니까는 예. 뭐 그래서 애플 워치 6 모델이 나올 거다. 예. 뭐 좀 사양도 소개를 해주시고. 뭐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이제 프로세서가 좀 더 개선이 돼서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 헬스케어 관련 기능으로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좀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산소 농도 떨어지면 이제 호흡이 어려워지고 뭐 이제 이런 바이탈 사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어서 뭐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컨디션 조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크기는 지금이랑 비슷하게 40mm, 44mm 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저가 모델이 또 있지 않겠냐. 아 애플 워치 저가 모델. 네, 뭐 저가 모델이 또 하나 새끼쳐서 나오지 않겠냐. 뭐 갑자기 궁금한데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워치가 자동차 시동을 거는 게 지금 스마트폰으로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들도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워치로 열리고 하면은 아니요.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열립니다. 저는 시계로 팀원이 되는 건 아시죠? 팀원이는 공용이니까. 팀원이 저도 뭐죠? 스마트 시계인데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키 사실 저는 차를 매일 몰고 다니지 않으니까 차키를 빼놓고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집에 갔다 오면 귀찮은데 그렇죠. 시계는 저는 어디나 차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되면은 스마트폰도 항상 가지고 다니시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근데 돼요? 지금 이제 현대차도 이미 양산을 해서 신차들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스마트폰 있으면 돼요? 네. 아 저 우리 키 넣으면 되듯이? 네네. 아 신기하네 그건. 그거 혹시 아세요? 차문을 이게 있는 상태에서 눌러야 차문 열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문 열리면 다 걸리는 거.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누르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키 빼서 돌려야 돼요. 아, 그 작동이 안 했을 때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키가 없으면 어떻게? 아, 근데 그런 상황까지 제가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스마트 키를 가지고서 다 개폐 가능하고. 애플하고 이제 삼성, 화웨이도 스마트워치 있는데 이거 빨리 하면은 평이 좋지 않을까. 폰이 되니까 필요 없을까? 아 그럴 수 있겠네. 폰이 언제나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아, 이 얘기 훨씬 재밌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우리 이제 아이패드 에어 모델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 새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이게 있고요. 아무래도 언택트 하면서 이제 원격 수업? 뭐 그런 원격 수업 이런 용으로도 많이 쓰죠. 그래서 아이패드나 크롬북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거 아마 아이패드 프로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만 뭐 스크린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사양을 낮출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애플이 이제 기기를 판매한다기보다는 그 애플의 서비스를 파는 쪽으로 점점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저가 모델을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이폰 12는 아마도 10월 달에 나올 것 같다. 발표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10월로 지금 잘 한세희 기자 간단히 첨언을 하면은 TSMC가 더 이상 물량을 못 받을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뉴스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녁 시간에 우리 안현문 기자 나와서 방송하니까 어때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역시 조금 갑자기 섭외를 했습니다. 준비가 좀 안 된 상황이라서 이제 열심히 급하게 좀 알아보긴 했는데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워치 같은 건 사실 아까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 그렇죠. 가서 취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취재거리 하나 또 알아가고. 감사합니다. 애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폰에서 내면은. 근데 저희가 매일 저녁 9시에 그날의 테크뉴스, 그 테크뉴스를 전하고 한세희 기자하고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처음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희망을 좀 보지 않았나. 뭐 저희 지인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